Doctor Strange. Through the mystic arts, we harness energy and shape reality. 14번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소속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른 마블 영화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영화 안에서 많은 원작의 향기, 반가운 스탠리의 모습, 그리고 토르 3편 라그나로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확장성을 우주 저 끝까지 올려놓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남긴 것들, 그리고 숨겨진 이스터 에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카메오로 등장한 스탠리, 그리고 스탠리가 읽고 있는 책 더 도어 오브 퍼셉션, 즉 인식의 문이라는 올더스 헉슬리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올더스 헉슬리가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본인이 환각 여행을 하면서 목격한 신성한 환영들, 순수한 아름다움,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느낀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티저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크리스틴 파머가 스트레인지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장면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스트레인지가 이때 유체 이탈, 즉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크리스틴 파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원작 코믹스에서도 나왔었던 장면인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크리스틴 파머는 이 상황에 없었고 그냥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치료를 진행하고 유체 이탈을 한 스트레인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리빙 트리뷰널의 지팡이입니다. 사실 지팡이는 둘째치고 리빙 트리뷰널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모르더는 단순히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 강력한 것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리빙 트리뷰널, 즉 여러 차원의 밸런스를 지켜보고 너무 밸런스가 안 맞거나 아니면 특정 차원이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우주적인 존재들 중에서도 상당히 저 끝에 있는 존재가 언급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작에서는 스트레인지가 인간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리빙 트리뷰널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영화에서 실제로 이 두 존재가 만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리빙 트리뷰널의 존재가 영화에 드러난 것 자체가 이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깔고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시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한테 어벤져스가 쥐어 터진다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인지가 영화 초반부에 사고를 당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인터스텔라 오버드라이브라는 핑크 플로이드의 1967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왜 나왔냐 하면 바로 앨범 커버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계속 언급한 멀티버스 그리고 코믹스의 실제 장면을 따서 앨범 커버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앨범 속의 멀티버스의 장면의 원본을 살펴보면 리빙 트리뷰널이 서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절대 웃지 않는 웡이 사용하던 와툼의 지팡이입니다. 와툼의 지팡이는 원작에서는 와툼이 마법사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다음 마법사에게 물려주려고 한 지팡이인데요. 날씨를 조종하거나 차원의 문을 여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고 양쪽 끝에는 악마의 얼굴이 달려있는 지팡이입니다. 원작에서는 스트레인지가 다른 마법사와 싸워가면서 이 지팡이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러져서 반쪽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반쪽도 찾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예상했던 책, 바로 비샨티의 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책은 비샨티의 책이 아닌 케글리오스트로의 책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캐실리오스가 도르마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일부 페이지를 찍기도 하고 스트레인지가 아가모토의 눈을 착용해서 시간을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책을 찢어서 일부를 가져가는 부분은 원작에서는 모르도가 그랬었는데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는 메인 빌런이 캐실리오스였던 만큼 그 역할이 바뀐 것 같고요. 시간의 조작을 할 수 있는 마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건 원작과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케글리오스트로의 책은 18세기 후반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처음에 스트레인지가 카마르타지에서 에인션트 1을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하미르입니다. 영화에서 하미르는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법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원작에서는 한쪽 팔이 없지 않은 온전한 수행자 중 한 명입니다. 또 에인션트 1의 조수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절대 웃지 않는 웡의 아버지입니다. 영화에서는 부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덟 번째는 영화 막바지에 웡이 언급한 아가모토의 눈이 인피니티 스톤이다 라는 점인데요. 당연히 인피니티 워에 점점 다가가는 만큼 슬슬 등장할 때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스트레인지가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하고 시간을 되돌리는 모습에서 쉽게 아가모토의 눈은 인피니티 스톤 중 타임 스톤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제 소울스톤 빼고는 모든 인피니티 스톤들이 드러난 건데,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하는데 모든 돌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돌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에인션트 1의 예의 없이 구는 스트레인지를 놀래켜주기 위해 멀티버스 속 수많은 세상들을 보여주는 초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일부를 보시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은 텍스처들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앤티맨인 스콧이 시간과 공간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작아졌을 때 들어간 곳, 즉 행크 핌이 본인의 아내를 잃은 그 공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인지의 영화를 통해서 멀티버스의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향후 행크 핌의 아내의 행방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거대해질 어벤져스 세계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기 위한 장면들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인지가 차사고를 당하기 직전 전화기 너머로 몇몇 환자의 케이스를 듣게 되는데요. 그중 공군 장교가 실험적인 무기를 사용하던 중 다쳤다는 걸 듣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전 영화인 시빌워에서 전투 도중 하반신 마비가 된 제임스 로드 중령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출자인 스콧 데릭슨이 그 통화에서 언급된 공군 장교는 제임스 로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열 번째는 다크 디멘션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창조자인 스탠리와 함께 일했던 스티브 ditko의 다크 디멘션의 모습, 즉 1960년대의 그 그림을 드디어 실사판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영화 자체의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이거는 마블 영화에서 통틀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온 모든 영화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CG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1번째는 스트레인지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고 돌아온 도르마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도르마무의 얼굴 그래픽의 표본이 베네딕트 컴버비치였다고 합니다. 성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국계 성우가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자비스가 비전이 되어서 배우로 출연하게 된 것처럼 도르마무도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째는 엔딩 크레딧 중 첫 번째, 즉 라그나로크에 대한 직접적인 떡밥인데요. 우선 토르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2017년 하반기에 개봉 예정되어 있는 토르 3편의 촬영이 진행 중인데, 촬영장에서 찍힌 토르의 청자켓 의상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첫 번째 엔딩 크레딧 속 옷입니다. 앤트맨의 엔딩 크레딧에서 시빌워의 일부가 나온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의 엔딩도 토르 3편의 일부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고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출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물론 다른 엔딩 크레딧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영상들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현재 헐크의 출연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출연을 한다면 이건 거의 흥행은 잡아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두 번째 엔딩 크레딧에 조나단 팽본의 힘을 빼앗는 모르도인데요. 원작에서 스트레인지의 가장 큰 라이벌이기도 하고 추후에 영화로 스트레인지와의 싸움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마블로서는 모르도가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에인션트 1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모르도는 너무 많은 소설어, 즉 마법사들이 너무 많다면서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그들의 힘을 빼앗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실제 원작에서는 도르마무의 힘을 빌려서 싸우는 건 기본이고 에인션트 1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추론 가능한 점은 스트레인지에게 도르마무가 쫓겨났고, 무엇보다 자연을 거스리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르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고, 리빙 트리미널, 와툼 등 우주적인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도가 또 엄청난 녀석들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번째는 바로 와이파이 패스워드인 샴발라인데요. 샴발라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코믹북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티벳 불교의 숭고한 영역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What's this? My mantra? It's the Wi-Fi password. We're not savages. 16번째는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는 이 노란빛의 채찍인데요.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공격기로 악마인 사이토락의 붉은 줄이라는 기술입니다. 영화에서와 같이 공격기와 함께 상대방을 포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색상은 닥터 스트레인지 안에 다른 마법들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보고 찾아보고 해서 정리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스터에그와 알 수 있었던 점들 16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었었는데 영향가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 10월 동안 꾸준히 구독자가 올라서 4만 명의 달성을 했는데요.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부터 이전에 구독해주신 분들까지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재밌고 발전하는 B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